컴퓨터 개론 및 실습 온라인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클래스의 초기화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요.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콘스탄트 명령을 붙이면요, 절대로 이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 상수형 변수 값을 처음 선언할 때는 값의 지정을 보류하고 프로그램 중간에 바꾸려고요, 이와 같이 선언해 놓고 나중에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수 변수는 처음 선언할 때 특정한 값이 지정되며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클래스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클래스, pay라는 클래스에서요, 임금 지불을 주급으로 하여 7일로 지정하는 상수 멤버 데이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수 멤버를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왜 안 될까요? 위에서 클래스 선언문은요, 설계도이고 객체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클래스가 어떤 모양이지만 알려주고요, 객체가 어떤 멤버와 멤버 함수를 가지는지만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메모리가 없는데 어떻게 7을 지정을 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정수형 상수 멤버 데이즈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설계도이므로 아직 메모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메모리에 값을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로 상수는 반드시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화되어야 하며 상수 멤버의 초기화는 당연히 생성자가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성자 함수에서 이와 같이 데이즈는 7이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메모리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생성자에서 객체가 생성되면서 상수 변수에 7을 지정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문장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수형이란 것은 어사이먼트를 쓸 수 없다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해가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결 방법은요, 기존의 문법과는 충돌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법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콜론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요, 어사이먼트 연산자를 안 쓰고 콜론 연산자만 바꿔 쓰는 거니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데이지에 숫자를 기록하는 것을요, 이와 같이 콜론과 괄호를 이용해서 우회를 했습니다. 어사이먼트만 눈에 안 보이면 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초기화 리스트라는 것은요, 키포인트가 이러한 콜론입니다. 데이지의 넘버를 같게 놓을 것인데요, 괄호를 썼으니까 문법을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페이에서는요, 상수 멤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실제로 객체가 생성될 때 그 값을 지정을 합니다. 하지만 상수 멤버의 문법을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어사인먼트 이퀄 기호가 아니고요, 콜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지정합니다. 인티저 셀러리는 그냥 멤버이므로 안에서 지정하면 되겠네요. 이와 같이 pay라는 클래스의 설계를 마치고 메인 함수에서 a에는 7, b에는 14를 지정합니다. c에는 디폴트 값이니까 7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 c 값을 출력을 하면요, 7을 지정을 했고 14를 지정을 했고요, 디폴트 값은 7이 됩니다. 하지만 멤버 데이즈는요, 상수 변수이므로 a.데이즈의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수 멤버의 정의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콘스탄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상수 멤버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초기화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우회했습니다. 이와 같은 콜론 명령이 바로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번에는 레퍼런스, 참조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만드는데요. 버스에 탑승한 애플, 바나나, 카카오 3명의 손님을 이름이 길다고 해서 A, B, C로 부릅니다. 그래서 각 좌석 번호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몇 번에 앉아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버스라는 클래스입니다. 좌석 번호가 있고요. 좌석 번호에 넘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느낌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버스에 탑승해서 애플은 17번 좌석, 바나나는 25번 좌석, 카카오는 31번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버스라는 클래스에서 A라는 객체에 애플을 집어넣고요. B에는 바나나, C에는 카카오를 넣습니다. 인티저 값이 지정되므로 애플은 17번에 앉았고요. 바나나는 25번에 앉았고 카카오는 31번에 앉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 애플이 28번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출력을 해보면요. 그대로 25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를 바꿔 앉으면 버스라는 클래스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손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약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조를 사용합니다. 레퍼런스는 말하자면 별명이므로 생성 직후부터 짝이 될 변수를 초기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초기화는 기억 장소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참조 변수에 어사인먼트를 쓸 수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반드시 여기에 어사인먼트가 와야 되겠죠?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시트라는 참조 변수의 초기화를요, 똑같은 방법으로 콜론 초기화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트에 넘버를 초기화하는데요. 문제는 AND가 앞에 있습니다. 레퍼런스 멤버 초기화에 대해서 시험을 보면요. AND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넣는 경우와 양쪽에 다 넣는 경우, 둘 다 빠지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만 답이 됩니다. 콜론과 괄호는요. 어사인먼트 이퀄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참조는 등호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위치가 맞겠네요. 이러한 방법으로 참조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마치고 나면요. 아까의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합니다. 애플과 바나나, 카카오에 좌석번호를 주고요. 초기화를 마쳤습니다. 출력을 하면 당연히 주어진 좌석이고요. 3시간이 지나서 애플은 28번에도 가고 43번에도 갑니다. 그때마다 출력을 해보면요. 이와 같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참조는 별명이랑 같기 때문에 A와 애플은 같은 변수가 됩니다. 이와 같이 레퍼런스 멤버의 초기화를 이용해서요. 완전히 바깥에 있는 변수하고요. 클래스의 객체의 멤버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이번에는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로 가질 때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 객체를 초기화할 때도 초기화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의 어떤 점을요, 포인트 클래스에서 X좌표와 Y좌표 값을 가지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라는 클래스가 포인트 객체를 멤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초기화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초기화 리스트 콜론과 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것은 되는데요. 아래의 문장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POS 괄호 A, B, POS 괄호 A, B는 똑같은데 여기는 왜 에러가 날까요? 이 문장 자체는 포인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요. 지금 이 호출 장소가요. 남의 집입니다. 타깃이라는 클래스 내부에서 포인트 생성자를 부르는 것은요. 다른 집에서 부르는 것이니까 외부에서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 콜론을 붙이면요. 포인트 생성자 호출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미루고 있다가 타겟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요. 묻어서 갑니다.
남이 갈 때 따라가면서 같이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비유를 들자면요. 눈치코치 없이 다른 집에서 자기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가서 내 집을 마음대로 짓는 것이죠. 종강까지 4페이지가 남았네요. 정적 멤버 변수인데요. 정적 멤버 변수는 클래스의 바깥에 선언되어 있지만 클래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객체별로 할당되지 않고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멤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 객체와는 별 상관이 없고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한 멤버입니다. 정적 멤버 변수는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인구 조사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 객체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보는데요. 먼저 external 전역 변수를 만듭니다. 보나마나 이것은 실패하는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전역 변수 너문요 클래스 카운트에 속한다는 어떤 정보도 없으므로 아무 곳에서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은 짜볼게요. count란 클래스를 만들고요. 내부에 있는 변수 num을 이용해서 생성할 때마다 플러스를 합니다. 출생신고죠. 파괴자를 부를 때마다 1을 감소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네요. 그리고 현재 인구를 출력을 합니다. 간단한 함수죠. 메인 함수에서 count c를 선언합니다. c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죠. 포인터를 만드는 것은요 객체가 아니죠. 그래서 c를 출력을 하면요 현재 객체는 1개입니다. 1개를 출력했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포인터에 new count로서 새로운 객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객체가 2개가 됐죠. 이것을 출력을 하면요 현재 객체는 2개입니다.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를 해제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네요. 그러면 2개에서 1개가 줄었으니까 객체의 개수는 하나가 되겠죠. 이와 같이 작동을 하는데요. 전역 변수 num은 카운트에서만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count라는 클래스 이름은 네임스페이스이죠. count에 속하는 num이라는 것을 외부에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항상 count에 속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부러 수정하지 않는 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안전한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num을 정의하고요.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클래스의 멤버에서는요. 스태틱이라고 합니다. 정적 멤버라고 부르면요. 이와 같이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의 설계도에서 static integer num은요. 정적 멤버라는 것만 알려줄 뿐이지 메모리를 할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클래스의 외부에서 클래스 소속임을 밝히는 더블 콜론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하고 초기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적 멤버는 객체와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객체 내부에 있지도 않고요. 정적 멤버의 소유 주체는 객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요. 객체가 소유하지 않고 클래스가 소유하는 것이라서 객체의 크기에 정적 멤버의 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count라는 클래스에서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인티저 밸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클래스의 사이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메인 함수를 다시 실행하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적 멤버 변수가 아니고요 정적 멤버 함수가 됩니다. 당연히 비슷한 개념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클래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객체가 없더라도 클래스 이름만으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주로 정적 멤버 변수를 조작하거나 이 클래스에 속한 모든 객체를 위한 어떤 처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정적 멤버 변수입니다. 바깥쪽에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조작하는 정적 멤버 함수를 만듭니다. 멤버 함수에 앞에 스태틱을 붙이면 정적 멤버 함수가 되고요. 보통은 이와 같이 정적 멤버 변수를 처리합니다. 초기화를 하거나 출력을 합니다.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클래스 객체가 하나도 없어도 이와 같이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요, 초기화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객체의 개수는 0이죠. C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이건 포인터니까 카운트가 안되고요. 출력을 하면은 한개가 있겠죠. 1을 출력합니다.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PC라는 포인터에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2개가 됐죠. 여기서 객체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치 멤버 함수처럼 출력을 해도 되고요. 클래스 이름만을 이용해서 더블 콜론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도 됩니다. 방금 전에 실행한 바와 같이 정적 멤버를 객체 이름으로 호출할 수도 있지만 객체의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객체가 소속된 클래스의 정보만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와는 직접 연관이 없으므로 이미 파괴된 객체에 대해서도 동작을 합니다. 카운트, 포인터, PC를 선언합니다. 아직 객체의 주소가 없네요. 가리키는 것도 없는데 이러한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터에 새로 생성된 객체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생성된 주소를 이용해서 출력도 가능하고요. 가리키고 있는 클래스 객체를 해제합니다. 이와 같이 파괴된 다음에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요, 이러한 객체 이름을 쓰지 않고요, 클래스 이름 다음에 더블 콜론을 이용해서 정적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정적 멤버 함수는 객체 자체에는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 자신의 주소를 뜻하는 this를 전달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 멤버에는 접근할 수 없고 정적 멤버에만 접근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멤버 함수에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스태틱, 정적이란 말이 붙으면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정적 멤버 변수, 정적 멤버 함수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합니다. 정적 상수 멤버란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주와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다룰 때 편리합니다. 이것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상수 멤버 함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고요. 시험 범위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하면 천천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학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